네. 자, 오늘 이 시간은 함수 발생기 사용법을 좀 익혀보겠습니다. 우선 함수 발생기는 신호 또는 어떤 함수 파형을 발생시켜주는 신호원으로 사용되는데, 이 신호를 확인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사용에 관한 동영상을 미리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일단 오실로스코프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먼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함수 발생기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제 아웃풋 단자가 BNC로 되어 있는데요. 이 BNC 단자에 반드시 이 위치를 맞춰서, 옆에 보면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 맞춰서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짤깍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빠지지 않고요. 연결한 상태에서 일단 아직 출력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펑션 제너레이터 뭐 10MHz 이렇게 쓰는데 최대 사양이 10MHz까지 나올 수 있는 아마 함수 발생기로 보여지고요. 이제 켜면 깜빡깜빡거리는데 프리퀀시부터 좀 세팅하라는 거죠. 지금 1kHz, 1.0000 소수점 7개까지는 아래 그만큼 정밀 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kHz, 3kHz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이 노브 버튼을 이용하면 숫자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현재 상황을 지금 전체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꾼 거는 지금 주파수였잖아요. 주파수가 바뀌면 실제 세팅도 바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사인과 100mV는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인을 바꾸려면 이제 파형을 웨이브폼의 종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웨이브폼의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사인이 깜빡거리는 걸로 봐서 이 사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사인이지만 하나 더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퀘어, 하나 더 돌리면 트라이앵글, 또 하나 더 돌리면 램프업, 뭐 이런. 그럼 램프업이 있으면 왠지 램프 다운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몇 가지 종류의 파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웨이브폼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프리퀀시, 앰플리튜드까지는 한번 해보고 파형을 봅시다. 앰플리튜드가 뭐죠? 예, 전압의, 그러니까 파형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mV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100mV 나쁘진 않은데 조금 100mV 조금 더 키울까요? 300mV, 400mV, 500mV, 600, 700, 800, 900, 1000mV, 즉 1V를 세팅한 상태에서 3kHz 1V짜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시로스코프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프로브를 채널 1에 연결하고, 채널 1의 커플링은 DC, 풀 밴드위스 해서 1대1로 프로브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DC 커플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DC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자, 그라운드부터 먼저 항상 연결하고요. 자, 신호선을 연결하는 순간, 네, 이쁜 파형이 나왔죠. 지금 보면 주파수가 얼마였죠? 3kHz, 그리고 크기는 1V. 그러니까 오시로스코프 화면에서 보면 전압은 한 칸에 지금 200mV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2칸 반, 아래로 2칸 반, 그러니까 총 5칸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mV 5칸이면 약 1V, 즉 여기에 표현된 앰플리튜드는 전압의 픽 투 픽 크기를 1V로 세팅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 500mV로 줄었고요. 또 늘리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로스코프에서 시간축은 현재 5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한 칸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2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지금 거의 뭐 0에 가까운 어떤 값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점에서 트리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주파수 측정을 해보면 여기 얘가 3kHz 벌써 해줬네요. 3kHz 측정을 해줬는데 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출력이 나왔는데 주파수를 좀 바꿔본다면 프리퀀시를 2kHz로 바꾼다든가 1kHz로 바꾼다든가 또는 반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파수를 올려갈 수도 있겠죠. 예, 지금 15kHz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해서 정연파 파형이 15km, 15km 좀 숫자가 하기 어려우니까 한 20km 정도 해보죠. 20kHz 정도면 한 주기에 얼마일까요? 20kHz면 50 마이크로세컨드인가요? 그렇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한 칸당 20 마이크로세컨드 디비전에 지금 2칸 반 정도가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의 주기는 50 마이크로세컨드, 주파수는 20kHz의 파형이 나오고 있고 전압의 크기는 1V 피크 투 피크,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피크가 1V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파형의 종류가 사인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웨이브폼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바로 같은 주파수에서 20kHz짜리 스퀘어 웨이브 또는 삼각파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램프업, 램프다운 이런 파형들을 바꿔가면서 출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일단 이제 기본적인 파형이었고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세 개는 우리가 파악했는데 듀티하고 옵셋, 모듀 뭐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듀티 한번 눌러볼까요? 듀티. 자, 듀티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듀티 버튼의 용도는 듀티가 의미하는 바가 듀티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듀티는 지금 보니까 웨이폼 종류 중에서도 다양한 웨이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펄스라는 게 있습니다. 뒤로 가다 보면 펄스 파형에서만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로 하면 듀티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그 함수 웨이폼에서는 듀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펄스에서만 듀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듀티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10%, 20%, 30% 이렇게 바꿀 때마다 지금 펄스의 온 시간과 오프 시간의 비율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즉 40% 동안은 온되고 하이를 유지하고 60% 동안은 로우를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5를 하겠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45로 바뀌고요. 67을 하겠다 그러면 엔터가 누르면 67%의 듀티 비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를 바꿀 수 있었죠. 주파수는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듀티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자체를 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67%를 유지한 거죠. 지금 67% 유지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97이었군요. 예, 이거는 듀티를 바꾼 거고, 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웨이폼을 사인으로 지금 바꾼 다음에 옵셋을 좀 한번 조정해 보겠는데, 옵셋 버튼이 있습니다. 옵셋 버튼. 옵셋이라는 것은
0%라는 게,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게 기준점을 중심으로, 즉 제로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떠 있게 할 거냐의 그 값입니다. 그래서 DC 옵셋이라는 파형을 보여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올리는 동안 15로 올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나오고 있죠? 파형이 점점 올라가죠. 예, 30%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 파형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30% 내려간 거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50%다. 50%가 올라갔습니다. 0%다. 다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도 먹나? 마이너스 30 엔터. 네, 마이너스 30%의 옵셋을 갖게 됐습니다. 뭐 최대 값은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90 엔터. 오, 자, 트리거를 좀 올려야겠죠? 예, 트리거 올리고 전압 디비전을 좀 더 줄이고 해서 500mV, 1V까지 좀 본 상황에서 트리거를 좀 더 올려서 옵셋을 더 줄 수도 있나요? 150 엔터. 미안하지만 안 먹는군요. 그러니까 100%까지만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 99나 100%까지만 먹습니다. 101도 안 먹겠죠? 네. 그래서 100% 범위 내에서 옵셋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앰플리튜드를 더 올려보죠. 앰플리튜드를 1V가 아니라 2V, 3V까지 올리면 픽투픽이 3V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0을 기준으로 현재 한 칸에 1V니까 3V까지 지금 거의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또 궁금해지죠. 4V, 5V, 6V, 그러면 볼트 디비전을 좀 더 줄이고 5V 디비전까지 해서 흔들리는 것은 트리거를 잡아주고 다시 더 올라가겠습니다. 7, 8, 9, 10. 오, 훌륭합니다. 11, 12, 13.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보면 그때 해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위가 잘렸죠? 위가 뭉그러졌잖아요. 다시 좀 내려볼게요. 12, 10. 이거는 안 뭉그러졌는데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만들고는 싶으나 파형의 출력값에 플러스 15V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 함수 발생기가 사용하고 있는 IC 칩 중에 오프앰프의 출력 전압 가능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15V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파형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시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마찬가지로 옵셋 마찬가지로 지금 100%인데 마이너스로 한 50%를 줘볼게요. 그러면 엔터. 그럼 마이너스 50으로 내려가면서 60, 70. 아이고, 이제 트리거가 안 잡히네. 트리거를 또 내려야겠죠. 이번 트리거를 사실은 네거티브, 올라가는 걸로 하죠. 트리거, 라이징 트리거를 했고, 더 내려볼게요. 옵셋을 70, 80, 90, 100. 예, 이게 한계겠죠. 예,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파형이 이 정도 범위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올려볼게요. 쭉 이렇게 올려가면서. 쭉 올려보겠습니다. 40, 50, 60, 70, 80. 이걸 좀 잡아야지. 90, 100.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옵셋의 개념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자, 실제 나오는 파형이 이거예요. 이건데 오시로스코프가 혹시라도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이 파형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커플링에서 이걸 DC 커플링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이건 진짜 잘못하는 건데 AC 커플링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뭐죠? 다시 그라운드, DC, AC, 그라운드.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파형은 이거예요. 네, 원래 파형은 이건데, 자, 오시오스코프 기능 중에 AC 커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파형에 포함되어 있는 DC 성분, 즉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값을 이 오시오스코프 자체에서 그걸 빼버리고 이 파형에 남아있는 교류 성분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커플링의 AC 커플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DC를 빼고 보여주는 기능이 오시오스코프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함수 발생기에서는 옵셋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제 오시오스코프에서는 엉뚱한 파형을 보고 왜 파형이 이렇게 나오지? 뭐 아무리 옵셋을 조절해도 변화가 없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DC 값으로는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함수 발생기는 이 정도를 쓸 줄 알면 될 것 같고요. 아웃풋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웃풋 오프가 돼버렸죠. 예, 출력을 끊어버린 거니까 혹시 오프 상태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옵셋인 것은 오프 상태인 것은 아웃풋 오프가 표시되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평상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웃풋을 오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알 필요가 있겠죠. 다시 온 시키면 살아나고요. 네, 그래서 각 기능들이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함수 발생기 잘 사용하기 바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 함수 발생기를 쓰면서 이 전압이 이렇게 10V씩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뭐 막강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항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서비스로 자 100ohm짜리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여기다 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수 발생기에 저항을 단다? 무슨 일이 상관없지 않나요? 수킬로옴 이상의 저항을 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저항은 5W의 100오hm 저항인데요. 100오hm 저항이면 이러한 10V에 해당하는 피크 전압이 걸렸을 때, 출력되었을 때 이 저항을 통해서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함수 발생기는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에요. 즉 신호를 발생하는 게 목적이지 파워를 공급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함수 발생기의 출력은 전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힘들어한다. 파형의 모양은 잘 나오게 하고 싶지만 하지만 모양은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성질이 있지만 거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함수 발생기 입장에서 그 전류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셨나요? 뭔 일이 일어났죠?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져요. 그래도 모양은 좀 유지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네, 더 작은 저항값, 즉 큰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함수 발생기는 더 이상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값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어떤 회로를 동작시킬 때 그 회로가 지나치게 많은 전류를 소비하지 않도록 회로를 설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보통은 아웃풋 55ohm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55ohm
오음까지 출력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인 함수 발생기들은 600오hm 아웃풋 임피던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오hm 임피던스일 경우에는 저항을 더 작은 저항들을 달았을 때 상당히 전압이 다운되는, 또는 심지어 제대로 파형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